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어제 정말 대단한 이벤트가 열렸죠. JTBC 신년 토론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이런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그리고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렇게 4명의 패널이 모여서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진중권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기성 언론들이 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국민들은 대한 언론 이런 유튜브 같은 개인 채널에 오히려 더 열광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중권 교수만이 유시민 이사장 공격에 나섰고 조국 깎아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성해 총장이 주장한 것이 옳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직업이 진보 논객이었어요. 서울대 출신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자팍다식하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분이죠. 그래서 직업이 딱히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칭해졌냐면 논객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토론회 단골 손님으로 나오곤 했었죠. 그리고 책도 내고 뭐 그런 분이었습니다. 미학자라고 본인이 소개를 하고 전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진보 쪽에서 말을 잘하고 논리력이 우수한 그런 논객으로 유명세를 타고 지금 동양대, 이 굉장히 말이 많은 이 동양대의 교수로 초빙이 됐었죠. 자, 보통 교수는 박사를 해야 되는데 진중권 교수는 석사 출신임에도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약간 봐준 거죠. 뭐 석사가 교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는 게 많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가 이 발행한 표창장은 위조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최성해 총장의 말 자체를 의심을 했었는데 진중권 교수는 최성해 총장의 말이 옳다. 정경심 교수가 발행한 표창장은 위조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공격을 당했나 봐요. 그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동양대를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죠. 자유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 쉴드 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격파하겠다. 약간 이런 선전포고 같은 것을 했어요. 자, 어제 토론회를 보고 난 감상평.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모르죠.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이 없나 봅니다. 근데 가오가 없냐? 이제 가오는 있다는 거죠. 자, 가오라는 말이 일본 말로 이제 얼굴. 그러니까 한국말로 따지면은 이 약간 폼생폼사. 정확한 표현이 뭘로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 말을 빌려서 하자면 돈이 없는 건 없나 봅니다. 돈도 없는데 가오도 없어. 이제는 너무 폼이 안 난다. 진중권 교수가 하는 말에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고 확증 편향적이었고요. 억지를 많이 부리고 그리고 자기애가 너무 강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정말 가오 떨어지는 시쳇말로 가오 떨어지는 모습을 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네이버에 가시면 많은 댓글에 진중권 교수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누군지 잘 아시죠? 네이버에 주로 댓글 다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같은 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친하게 지내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진중권 교수 기분이 어떨까요? 가오가 떨어졌다라고 느끼시겠죠. 자, 진중권 교수는 이미 정경심의 표창장은 위조다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희 교수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안다. 나니까. 내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정준희 교수가 이거는 판결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재판도 나오기도 전에 왜 본인이 그렇게 확정을 짓느냐. 내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니까 우기기를 시전을 해요. 자, 이제 어제 토론회에 백미가 나옵니다. 이거는 역대 이제 진중권 교수를 따라다니는 어록으로 남을 텐데요. 자, 유시민 이사장이 경향신문 유이곤 기자의 기사를 비판을 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시민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게 정준희 교수가 유이곤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제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준희가 만나서 확인하면 사실이 됩니까?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은 만나는 봤냐? 여러분들은 만나는 봤나요? 만나는 봤습니까? 나는 만나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많은 국민들은 진 교수가 멀리 갔구나. 아주 멀리 떠나버렸구나. 예,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성 언론, 뭐 레거시 언론이라고 뭐 레거시 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진중권 교수의 표현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어나 꽤 전문적인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많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저는 성재준이 떠올랐습니다. 예. 성재준이라는 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의 특징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특징인데 잘 모르면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제 진중권 교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더듬는 상황도 많이 나왔고 굳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면서 자신의 옳음을 엉뚱한 권위에 기대려고 하는 눈물겨운 모습이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자, 진중권이라는 사람, 저는 예전에 이제 노유진,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렇게 세 명이서 팟캐스트를 할 때도 곧잘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어요. 제가 진중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일단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것도 모르니 라는 태도를 곧잘 취하고는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폭발이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온 국민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이 하찮은 것들이 나 진중권이 얘기하는 거를 우습게 듣고 왜 유시민이 얘기하는 거에 저렇게 열광을 하지? 이런 하찮은 것들 하면서 자기애가 터져버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님의 표현에 의하면 나르시시즘이 너무나 강한 인물이다. 네. 그냥 뭐 자기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있어 보이나 봐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중권 이분이. 자, 유시민 이사장의 태도는 어땠느냐? 대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표정이 이래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속으로 쟤 왜 저렇게까지 됐지? 이런 표정을 계속 짓고 계셨고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 언론의 현 위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진중권은 유시민 까기만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거짓말만 만들어내고 선동을 하는 유튜브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저도 사실은 시사건건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기성 언론이 너무나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쓴 기사들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똑똑한 척을 하려고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경향이 좀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들을 좀 모아서 조각난 정보들을 우리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 시사건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취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뭐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즐겨보는 뭐 김초훈님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유튜버 분들도 기사들을 모아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사들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사만 보면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사건건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색깔들이 다 있죠. 뭐 대표적으로 헬마우스 같은 분은 이제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분들을 이제 저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타겟을 정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 조국 사태에 기울어진 운동장, 검찰과 언론이 너무나 심하게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부터 출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전체적으로 기성 언론이 옳고 유튜브는 다 선동과 날조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이게 진중권 교수가 가장 싫어하는 일반화, 논리적으로 오류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걸 시종일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중권은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구나, 정신적으로 쫓기고 굉장히 열등감이 폭발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의 이 표정에서도 그런 상황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고발 뉴스도 쓰레기고 알릴레오도 판타지라서 안 본다. 정준희 교수가 신의 한 수 같은 건 보셨나? 거기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데 안 본다. 난 그런 거 안 본다. 근데 안 보는데 왜 안 보시냐라고 물어보니까 허위 사실이니까. 허위 사실인지 어떻게 아시냐? 그냥 안다. 그럼 소문으로만 듣고 그냥 안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관찰해 나가던 예전에 진중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의 이은재급 이은재 의원 아시죠? 사퇴하세요. 이 정도 수준의 어제 논리력을 구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호기 좋게 큰소리 쳤던 진중권 교수의 말은 깨져버렸다. 나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전 국민에게 설파한 꼴이 되어버린 그런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유시민 이사장이 측은지심이 발동되었는지 대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대응을 했다면 진중권 교수는 정말 초라해졌을 겁니다.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시민 이사장이 완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또 진중권 교수가 끊임없이 계속 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TV조선이나 MBN 이런 종편에서 패널로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교수직도 잃었으니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종편에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종편에서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논객 아니겠습니까?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조국을 싫어하는, 조국의 유죄를 확신하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도 확신을 하고 있는,
본인이 판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종편에서 아주 선호하는 그런 패널로 인기를 얻을 것이다. 뭐 요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제 진중권 교수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실망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분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성향이 그냥 폭발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진중권 교수의 명어록 만나는 봤어요? 내가 만나봤더니 진실이더라. 자, 이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훨씬 더 지식이 많은 분인 거는 알겠는데 지금의 진중권은 너무 없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진중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악플을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요. 악플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생각이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지죠. 자, 마지막 최종 논평. 제가 이제 논평이라고 하니까 진중권이 된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다. 좀 내려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뒤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금의 진중권 교수의 상태는 상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중권 교수를 찾아가면 됩니다. 만나보면 진실이 되는 인물 진중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